다주택자들이야 당연히 집값이 오르길 바라겠죠. 그런데 왜 1주택자들까지도 집값이 오르길 바라느냐, 그 심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패닉바잉 전세대란 한 번도 경험 못한 시장 계속 이렇게 띄우죠. 이번 생은 망했다. 벼락부자냐 벼락거지냐. 광풍의 시대죠. 투기 광풍이죠. 투자 광풍은 슬픈 자화상. 가계대출 100조 폭증 역대 최대. 근데 벼락거지 PR의 영끌 하는 게 벼락거지 가는 길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면서 집값이 뜨길 바라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도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올라야만 한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왜 이런 시장이 되었느냐, 왜 다들 아파트 가격에 휘둘리는 사회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투기 나오고 있죠. 안산 상록수역 지난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분석해가지고 지역 분석으로 다시 들어가진 않는데 상록수역 지난다고 해서 수백 명 몰린다. 긴줄 진풍경 코로나 이 상황에서 불쏘시개 GTX 정차 소문에 호가 2억에서 4억으로 뛰었다. 이러고 있으면서 계속 집값 뛰길 바라고, 여기서 1주택자들이 이런 점을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1주택자들, 집값 뛰면 좋을 거 없죠. 세금만 늘어나고. 거기 계속 살 거면 내가 팔 때 올라야지, 사는 동안에 계속 올라있는 거는 효과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오르길 바라고 담합하는데 동참도 해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주택자들은 더욱 급해지죠. 서울 아파트가 50% 상승, 얼마나 오를지 무섭다. 평균 매매가 빌 게이츠 예시 많이 들었었죠. 평균 매매가, 평균의 함정. 그다음에 21번째 대책에도 상승. 전문가란 작사들 방금 이야기했었죠. 아까 절세 다 나갔다, 가격 주춤, 절세용 다 팔렸네 해서 이런 기사들 계속 띄우니까 6월에 영끌 늘어나고 패닉 바잉이 일어났죠. 패닉 바잉이란 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웃기죠. 패닉 바잉이란 건 뭐예요? 정당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심리만 폭증했다. 본인들이 패닉 바잉으로 샀다고 그랬고 버블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웃긴 거죠. 패닉 바잉이 들어가는 시기가 버블이에요. 이미 패닉 바잉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2019년 6월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돈만 쫓는 시장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급격히 올랐죠. 그리고 이때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져야 됐죠. 근데 뭐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금리 내렸고, 그때부터 막 패닉 바잉 영끌 하니까 또 올랐고, 그래서 또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떨어지는 게 채 나오기도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금리 또 내려서 또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PIR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아까 어떤 작자가 그랬어요. 과도한 상승은 아니다. 지금 1년 동안 2년치 연봉이 올랐는데 과도한 상승이 아니다. 말이 돼요? 왜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도 통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통하니까 1주택자들은 오른다는데 동참하고 있고, 일부 진짜 스마트한 사람들 제외하고 세금이랑 이런 거 해보면서 지금 오르는 건 효과 없는데 나 팔 때 올라야지,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1주택자들 혹은 다주택자들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그런 말에 넘어가서 집 가진 사람들이 너 빨리 집 안 사냐, 더 오를 거야,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30대들 빚 잔뜩 내가지고 거래 비중 쭉쭉 올라가면서 집 사고 있는 거죠. 패닉 바잉이 터진 거죠. 여태까지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보면 딱 이 모양이었죠. 양도 차익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세수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양도세 중과해서? 아니죠. 양도 차익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죠. 많은 불로소득을 누가 가져가고 있었어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불로소득 구조 보면 어때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관심 없던 사람들은 계속 벼락거지니 조롱하고 집값 올리고 패닉 바잉 하고 있다, 오늘이 제일 쌀 때다, 지금 집 안 사면 이생 진망이니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납고 있죠. 누가 돈 벌어요? 차익 남기고 다주택자들이 남기고 간 매물, 이것을 설거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불로소득 올리고 있는 거. 그동안에 영끌족들은 결국에 대출 상환하면서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다. 이게 정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나요? 수십 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부했다고 이게 근로소득이라는 개소리 집어치우고 아무런 생산성 없이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더 노후화되게 만들어서 더 노후화된 집을 비싸게 판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위일까요? 착취죠, 착취. 저런 말을 두 글자로 착취라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투자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채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그냥 일반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저들이 실거주 하나 하는지 그 가격을 폭등시키고 수십 년치 연봉을 착취해가고 있는 상황이 돌아와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경제적 자유를 해주겠다느니.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합당하게 돈을 벌었을 때죠.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5억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와, 이 사람 투자 천재,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 듣고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아니죠. 내 거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주고 경제적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동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억압을 받게 되는 거죠. 은행에 매이게 되고 하우스 푸어로 살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결국에 그 부메랑은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10억 벌기 위해서 집값을 10억을 띄웠다. 그리고 다 같이 올려가지고 한 20, 30명 해가지고 막 수십억씩 벌었다고 하죠. 그 돈을 모으려면은 지금 연봉 상황에서 근로소득이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같이 오르지 않았죠. 근로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집값만 미친듯이 뛰어봐라. 그렇다면은 근로의욕 떨어지죠. 생산성 떨어지죠. 돈 번 거 다 소비로 안 들어가고 빚 갚는 데 들어가죠. 경제 안 돌아가죠. 경제 안 돌아가게 돼서 여러가지 성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옆에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기업들 무너지고, 그 피해는 본인한테 안 돌아오나요? 항상 다 돌아오기 마련이죠. 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게 해주라, 우리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세금 이만큼밖에 안 걷어가냐, 그 이야기 하는 게 단순히 자선사업가라서? 아니에요. 그만큼 사회에 기여를 해서 사회를 잘 되게 돌려놔야지 기득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체계가 공고히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기득권이라고 자기들이 돈 번다고 속아서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돈 많이 물려주면 내 후손들 더 잘 살 것 같죠. 그 후손들도 결국엔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기본적인 거 모르고 눈앞에 이익에 꽂혀가지고 소탐 내시라고 있는 거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 실체다. 근데 1주택자들 왜 그래요? 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돈이 안 되는데. 내 돈이 안 돼요. 그래도 그래요. 왜?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었어요. 내 돈 2억에 대출 3억 받아가지고 5억짜리 했는데 여기 대출은 3억인데 내 돈이 7억까지 오른 거죠. 팔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산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기분이 좋을 일이죠. 그런데 이 7억이 내 손에 있나요? 내가 실거주를 한 건데 계속 사니까 그냥 집 가치만 10억이 된 거고, 내가 버는 돈, 월급이 300만원 벌던 사람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월급이 2배로 해서 600만원으로 뿌나요? 아니죠. 300만원이죠. 그대로 자산만 증가했을 뿐이지 내 삶의 수준은 전혀 변함이 없다. 팔고 차익 남기고 이사 가면 되지 않아요? 차익 남기고 이사 가려면은 이웃 옆집도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차익을 남기자니 거주지를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렇다고 차익을 안 남기자니 10억대 부자가 됐는데 돈이 없어요. 가짜 자산에만 취해 있는 거죠. 저게 진짜 자산이에요? 가짜 자산이지. 거기다 팔면은 지금 다운그레이드 그냥 팔아도 돈급도 못 가요. 왜? 양도세 떼고 뭐 취득세, 중개수수료, 보유세, 뭐 기대수익 다 기회비용 다 빼고 양도세까지 떼고 나면은 10억짜리 팔아가지고 내 손에 들어오는 거 다 현금으로 샀을 때 10억짜리 팔아가지고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실거주 1주택자라면은 막 한 7, 8억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동급의 집을 살 수 있냐? 못 사죠. 여기다 보유세도 계속 나가죠. 급격히 오르는 집값은 1주택자에게 하등 도움이 될 거 없는데 보유세만 오히려 더 빠져나가서 지갑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이 가짜 자산이 오르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는 허영심이 심하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대더라. 너네 아들 어디 갔냐? 저기 대전에 있는 학교 갔는데요. 아유, 우리 아들은 뭐 서울대 가고 뭐 어디 갔는데 너네 아들은 왜 대전 지방대밖에 못 갔냐? 알고 보니 카이스트고. 그런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허영 부리고 보고. 왜 그래요? 나 지금 10억대 자산가다. 집산 이대리가 연봉 높은 김 과장보다 잘 사는 것처럼 계속 기사에서 유도하고, 다 이런 허영 때문이다. 가짜 자산에 취해 있는 거죠. 자, 1주택자 입장 뭐예요? 이분이 진짜 현명하신 분이죠. 저희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집 있습니다. 1주택자 집값 올라가면 좋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1주택자 집값 올라가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다고 그랬죠. 자산가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뭐예요? 팔고 갈 데가 없어요. 세후 월급 200대예요. 중장년층에 3분의 1이 연봉 3천도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데 집값은 저렇게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자산가가 되는 것 같지만 막상 팔려면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짜 자산에만 취해 있다. 내가 자산가가 된 것 같은데 아무 노력 없이 번 저 자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늘어난 자산은,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온다. 누구만 논하는 거예요? 다주택 투기꾼들만. 내 집 따로 있고 나머지 집 가지고 차익 남겨서 파는 다주택 투기꾼들만 논하는 거죠. 자, 벼락부자예요. 떨어진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하죠. 호가가 진짜 자산인 줄 알고 벼락부자인 척 행동하죠.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어. 낼 돈은 더 늘어나는데 나 이제 자산가니까 소형차 타다가 갑자기 뭐 외제차 타는 거고, 씀씀이 커지고, 나 이제 뭐 10억대 부자야 부자. 굉장히 위안이 되고, 하지만 내가 버는 돈, 내 능력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은 거기서 거기에요. 오른 호가가 자산이 아니에요. 호가는 뭐예요? 판돈이라고 그랬죠. 판돈. 도박판에 있는 판돈일 뿐이다. 지금 같은 도박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1주택자들도 지금 정신 나가서 담합하는데 동참하고 있어요. 집값 담합해서 집값 올리면 기분은 좋죠. 전단지 붙이고 하는 인간이 왜 그러고 있겠어요. 지가 올려놓고 팔고 빠지려고. 막상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그때 팔고 빠진 사람이고, 자산가치 올려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보유세 낼 돈 늘어나고 내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자산가가 되었다는 그 마음에만 속아서 그거에 동참하고 있다. 손해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어때요? 그것 때문에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GDP 대비 가계부채 101% 찍었죠. 100% 넘었어요. 소득에 비해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영끌족들이 위험해졌다는 거죠. LTV 50%로 유지돼서 괜찮다? 일단 개소리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2030 청년층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청년층 무너지고 나랑 뭔 상관이야. 이들이 탄탄해야 나중에 이들이 40, 50대 됐을 때, 지금 집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은퇴했죠. 은퇴했을 때 이 복지에 나오는 비용 어디서 들어와요? 생산 가능 인구에게 세금 걷어서 복지에 사용하는 거죠. 은퇴한 사람들한테. 물론 그 전에 뭐 연금 넣고 연기금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복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떠넘기면서 나만 부자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 복지 수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이들이 낼 수 있는 유동성 얼마나 될까요? 소비는 더욱 위축될 테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 테고 인구가 줄어서 집 수요도 줄어들 텐데. 그런데 1주택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묶여버린 돈, 쓸 수도 없는 묶인 돈이 늘어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친 현실이다. 이렇게 보이죠? 어때요? 지금 눈물 영끌했는데 상투 잡았나? 집 샀는데 폭락, 대세 하락기. 집값 올랐다고 오른다고 해서 저런 말에 넘어가서 영끌한 사람들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저 사람들의 행복을 뺏어가서 착취해서 다주택 투기꾼들은 집에 불리고 있는 거고, 1주택자들은 다행이다 하고 마음 위안하고 있고, 난 자산가가 되었다. 가짜 자산에 속아서 진짜 행복을 버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값 오르면 다주택 투기꾼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일 뿐, 이 이상 이하도 좋을 거 없다. 다주택 투기꾼들만 좋은 거고, 건설사들만 좋은 거고, 빚 늘어나서 은행들 이자 많이 받아서 좋은 거고, 언론들 광고비 많이 들어와서 좋은 거고, 그런 애들만 좋은 거지 다른 모든 국민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특히 1주택자들 세금만 늘어나고 있는데, 자, 가짜 자산 올라가고 있죠. 자산가가 된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쓸 돈은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나는 부자야 하고 있어요.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거죠. 진짜 행복은 뭐예요? 은행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외식이라도 좀 더 좋은 거 하고 옷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대부분이 소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비소비 지출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가짜 자산이 올라갔다는 가짜 행복에 넘어가서 진짜 행복을 놓치고 있다. 특히 1주택자들이. 그러면서 분여회 뭐 이런 데서 그러죠. 우리 집값 떨어지면 안 돼요. 저 부동산은 가두리 부동산이에요. 층간소음 심각한데 건설사에 소송 겁시다. 소송 걸면 안 돼요. 집값 떨어져. 그래서 과제 잘 해가지고 층간소음 막아야 되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가짜 자산 올라가는 거에 취해서 그 층간소음 나도 고생하고 밑에 집 날까봐 조심조심 다니고, 이런 진짜 행복들을 버리고 있다. 이 아파트 가격에 휘둘리는 사회 언제까지 지속돼요? 버블이 늘어나고 있을 때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에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집값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지금도 가짜 행복에 취해서 집값 아직도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층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되는 사회 결국 오래 갈 수 없죠. 이미 재작년부터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죠. 집에 나가서 밖에 보면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리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상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올라가니까. 소수의 기득권의 행복을 왜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싸워야 되죠? 결국은 뭐다?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가짜 행복에 속지 않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가짜 행복을 노리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가짜 자산에 취한 가짜 행복만을 찾고 있다 라는 사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